안녕하세요. 도어락입니다. 저는 요즘에 작은 스터디를 하나 하고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공부에는 끝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어가는 건 스터디 뿐인데 공부할 수 있는 구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스터디에서 나누고 있는 게 자기의 분석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뭔가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또 이제 지도해 주시는 이제 리더가 한 분 계시죠. 그분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의 나르시시즘, 보편적으로 나르시시즘이라고 알고들 계실 건데 이 자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정신분석의 초석에는 프로이트를 빼고는 절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신분석이라는 학문 자체를 프로이트가 만들었죠. 근데 그 당시 때는 히스테리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초자와 본능 사이에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인 그 신경증 환자에 대한 그 증상들이 굉장히 완연하게 많이 있었던 시대였고, 근데 현대인들은 공허감, 내적인 이 어떤 파편화될 것 같고 공허한 것, 편만한 이 공허감 때문에 오는 증상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자기의 분석, 하인즈 코앗이 얘기하는 자기의 분석에서 많은 해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모이는 것이 좀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조금 어떻게 우리가 한번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해볼까 많은 방법을 찾다가 좋은 방법이 하나 떠올라서 어쨌든 공부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책을 읽고 이제 인용문을 추려서 제목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론적 고찰 단계, 가장 먼저 서론, 이 책이 어떤 책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것을 나누고 있는데 자기애적 환자에 대한 굉장히 임상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이론이고 하인즈 코앗을 좀 제대로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의 어떤 이 학문적인 연구가 현대의 이 공허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쓰임이 많겠다라는 그런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자기애적 성격장애라는 것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뭔가 파편화될 것 같고 뭔가 응집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마다 자기를 응집시키기 위해서 대상 관계를 하고, 자기를 응집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자기를 응집시키기 위해서 모든 관계를 설정하는 단계이죠. 굉장히 병리적이고 분열증, 정신증, 경계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자기애적 그 리비도가 굉장히 자기에 몰입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6페이지에 보면은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앓는 환자들은 정신증이나 경계성 병리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달리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응집적 자기와 응집적이고 이상화된 원초적 대상을 형성한 사람들이다라는 인용구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응집적인 자기가 있어서, 이게 원래 대상관계 할 때도 자기가 응집된 만큼 자기 대상관계를 하거든요. 그 대상관계가 되는 거예요. 대상을 이상화하고 또 대상에게서 오는 그 어떤 따뜻한 눈빛, 그 거울전이라고 하죠. 거울전이로 이렇게 쏘아주는 그 눈빛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울, 그 쌍둥이 트윈십이라고 해서 쌍둥이 전이가 일어나는데, 어쨌든 뭔가 어떤 대상과 같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같이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정신 수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기애적 성격장애라고 표현하지만 자기애적 어떤 되게 병리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애적 성격장애라고 표현하지만, 글쎄요, 이렇게 성격장애라는 말을
쉽게 얘기해도 되나 싶긴 한데, 아무튼 이 책에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자기애적인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그런 호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도 완전 파편화되고 완전히 분열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어떤 응집적인, 내가 굉장히 충만했고 이자관계, 엄마와의 그 양육관계에서 이자관계에서 굉장히 좋은 것들이 왔다 갔다 했던 좋은 경험이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데, 물론 이제 좀 서론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설명을 담고 있지만, 이상화 전이 대상, 이제 거울 전이 대상, 이제 쌍둥이 전이 대상이라고 세 가지 전이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먼저는 이상화와 우상화는 굉장히 달라요. 우상화는 거의 맹신적인 거예요. 아주 거의 뭐 그 사람이 뭐 지나가다가 막 뭐 실수를 해도 거의 맹신적으로 이제 막 믿는 거죠. 이거 왜 그럴까요? 우상화라는 것은 이게 뭔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첫 번째 대상, 양육 대상인 엄마와 이자 관계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아기는 그 엄마의 모든 품과 엄마가 주는 모든, 엄마라는 대상을 신으로 여기죠. 전능하잖아요. 울기만 해도 밥을 주고, 울기만 해도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울기만 해도 창문을 열어줘서 환기를 시켜주고, 이 뭔가 내가 불쾌한 것을 말하지 않고 많이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는 대상, 완전히 전능자죠. 아기 입장에서 봤을 땐. 그리고 그 전능적인 엄마의 그 어떤 세상이 자기 세계인 거예요. 모든 게 다 표현한 대로 다 쾌로 바꿔주는 외부 대상이 있는 그 인식이 있는데, 엄마가 맨날 365일 아이 키워봐서 알지만은 다 붙어있을 수 없고, 지치다 보면은 아이가 뭘 원하지만 지쳐 쓰러져 잠잘 수도 있고, 밖에 뭔가 배달원이 오면은 뭐 배달 받으러 가야 되고, 이 잠깐 순간순간에 아기는 어떻게 보면 좌절 경험을 하는 거죠. 아주 짧게지만. 근데 이 좌절이 치명적인 좌절이 아니고 이제 뭔가 감당할 만한 어떤 최적의 좌절의 그 좌절 수준이면 아이는 이제 대상 항상성을 갖게 돼요. 그 아이들 깍꿍놀이 하잖아요. 없다, 있다. 엄마 간다, 왔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으로써 없었을 때, 엄마가 항상 저 뒤에 있지, 그러니까 엄마는 기다리면 와, 이런 대상 항상성이 있어서 애착 관계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치명적인 좌절로 오면은 엄마가 없다? 그럼 세상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분열되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완전 존재 자체가 파편화되는 거예요. 이 파편화될 것 같은 이런 느낌만 오고 이런 경험만 오면 이 자아는 굉장히 격노하고 불안하고 굉장히 수치스럽고 여러 가지 어떤 불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편화로 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애적 환자들은 대상 관계를 하고, 대상에 기대를 하고, 대상이 곧 내가 돼야 되고, 저 전능한 자의 일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 대상을 이상화시키고 이상화가 우상화가 되고 우상화시키고, 그래서 대상이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하잖아요. 그리고 실수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 강박은 또 다음에 또 이제 얘기가 자연스럽게 되겠지만, 강박증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한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인간은 실패를 합니다. 실수를 하고. 근데 그 실수하는 대상을 우상화시킨 그 자는, 이게 저 사람이 무너지고 저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라면 굉장히 치명적이게 다가와요. 내 모든 게 파편화되고 내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고, 굉장히 근저에 있는 거세 공포, 굉장히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존재 자체의 소멸을 느껴요. 그래서 그 순간의 어떤 자기의 파편을 막기 위해서 자기애적 격노해요. 굉장히 격노해요. 별로 저 상황이 그렇게 격노할 일인가 싶은데, 자기애적인 어떤 그 대상 환자들은 대상의 어떤 그 실패와 실수가 용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나고, 저 또한도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꿈이 내 꿈이야. 거의 붙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무너지는 게 거의 내가 무너지는 급으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31페이지에 보면은 자기애적 성격장애에서 자아의 불안은 주로 성숙하지 못하고 취약한 자기에 대한 자각과 관련되어 있다. 이제 또 쭉 내려가서 심리적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주로 자존감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상 수준에서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무능력 때문이다. 자신의 무능력인 거죠. 사실 그 대상이 흔들리는 게 곧 내 무능과 연관되어 있고 내 무능은 통제 불가능성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오게 되는 것이고 통제 불가능한 것을 통제하려 드는데 이게 뭔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어떤 내 긴장감을 통제할 수 있는 그 기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쉽지 않죠. 이것을 저도 한번 굉장히 많이 지금도 여전히 좀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애적 환자의 특징은 거시적이고 굉장히 거대한 어떤 목표, 이제 꿈이 원대하죠. 어제는 이 꿈 꿨다가 내일이면 또 저 꿈 꾸고 또 저번엔 이 꿈이었는데 이번엔 이 꿈이고 근데 실제로는 통장에 뭐 한 2만 원 정도 있다거나 통장에는 뭐 한 12만 원 있고 뭐 학자금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현실적으로는 그 미래의 어마어마한 거시적인 게 당장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죠. 자신의 어떤 원체에 자기가 비참할수록 이 거대적인 포부와 목표를 굉장히 과하게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꿈과 이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실질적인 노력하지 않고 작은 성취의 그 쾌를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의 이 과대자기는 자칫 굉장히 공허해질 수가 있어요. 진짜 너무 공허해요. 저도 지금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런 자기애적인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보편적으로 뭔가 열심히는 참 열심히 해요. 뭔가 멈추지 않아, 게을르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는 공허해서 풀이 죽고 또 열심히 또 막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파편화될 것 같아서 굉장히 응집되려고 거대 자기를 막 부풀려서 조금 이렇게 추동해 나가. 근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 도달해서 해방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하다 말고 이런 공허감, 편만한 공허감을 호소하고 이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게 주 어떤 증상이에요. 자기애적 증상. 근데 이런 자기애적인 분들이 오시면 그래도 대상과 대상 신뢰, 자기 응집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상 신뢰가 있기 때문에 분석이 되고 다시금 변형적 내재화 과정 자체가 가능하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제 경험하고 있는 이 편만한 공허감 그리고 그런 어떤 무기력감, 인간으로서의 삶의 어떤 원동과 자기 스스로 고양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결여 때문에 이제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굉장히 희망이 있고 현재 제가 만나시는 분 중에 한 5년 정도 만나신 분은 정말 너무 멋있으세요. 이젠 진짜 세상을 향해서 현재의 가능성과 또 자신을 추동할 수 있을 정도의 미래 지향적인 꿈을 꾸시면서 또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정말 희망이 있어요. 여기 책에선 이상화, 거울전이, 쌍둥이전이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공부해가면서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스터디가 끝나면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하셔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10분에서 20분 정도 이렇게 보다 보면 굉장히 좋은 확장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어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